현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랄까요? 갈등과 단절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소통의 단절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사회 분위기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막 삭막해진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단연 말이겠죠. 그 누구보다 말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사나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화가 나신 분들. 네, 이미 화가 가득 찬 상태에서 네. 누가 누르면 이렇게 핫 버튼이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네. 코로나 이후에 그 증세가 좀 굉장히 좀 심해진 것 같다. 왜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네. 내 호흡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호흡을 열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하면 화들짝 놀래는 네, 전염병에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될까 봐. 그래서 호흡을 나누지 못하는 그랬던 시절 때문에 더욱더 좀 거리를 두게 되고 호흡을 섞지 않고 말을 섞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보면 말을 더듬거리거나 하지 못하거나 네. 자기의 의사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형국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관계에 단절이 오는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네,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근데 사실 우리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으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단절을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그런 섬기는 자세가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그 소통의 단절에 보면은 약간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성인 10명 중 8명은 신조어 사용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뭐 설문조사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뿐 아니라 사실 세대 간에서도 그걸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세대 안에서도. 이를테면 뭐 저도 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네. 신조어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아는 척하고 아 그래?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당황스러운 적이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언어는 활어의 느낌이 많아요. 활어.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언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신조어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중학교 1학년 아들한테 요즘에 너희들이 쓰는 신조어가 뭐냐 궁금하다. 그랬더니 손절미. 인절미도 아니고 손절미. 손절미?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 사이에서 좀 아이가 자기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 좀 손절미 있다. 그러니까 손절각. 네. 말로 하는 절각. 네, 손절미. 어머, 쟤 좀 손절미 있는데? 그러니까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손절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늦옷. 네. 늦옷? 뭔지 아세요? 늦옷은 알아요. 뭐예요? 알아,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맞아요. 너무 좋다. 뭐 느낌 좋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알바노. 뭐지? 알바예요? 네, 알바. 뭐 네가 알바야?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신조어가 되게 문제다 이런 거기보다는 굉장히 좀 재밌구나. 재밌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세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또 좋은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조어가 엮이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서로 세대 간의 어떤 단절, 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어떤 단절도 있지만 사실 신조어에 또 순기능도 있어요. 같은 어떤 존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그 세대를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의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조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또 너무 그 기성세대가 너무 신조어를 막 공부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을 보면 그것도 막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치근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치근해 보이니까. 치근해 보이고 노력한다, 참 애쓴다. 애쓴다 느낌. 좀 내가 가여이 좀 여겨줘야겠다. 가여이. 막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요. 적당히 쓰는 걸로, 그죠? 좋습니다.
자,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백조교님은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그리고 요즘에 소통이 단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가치관의 차이가 크면 맞아요. 이제는 대화를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서로에게 편하지 않나 좀 피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지원님이 굉장히 좋은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극과 극인 사람은 서로 만나지 마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섞이는 게 낫다. 도망가라. 네,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나랑 너무 다르다. 그냥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래도 뭐 변화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극과 극을 만나면 물론 남극과 북극이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하듯 내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도망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나 가족 관계에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아라. 네,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저런 면이 나랑은 안 맞아. 나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를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제 비난과 무시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너무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거나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너무 그 사람들을 쳐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